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를 채워 넣었던 수사 방해 사건. 이 사건 관련해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두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당장 죽음의 구판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변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절대적 책임은 박근혜 정부 탄생의 정당성을 뒤흔들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사무실 공작을 지시한 정치 세력에게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굽니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영화 세트처럼 가짜 사무실을 만든 공작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나? 박근혜 정부 임기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정원에서 자행된 겁니다. 변 검사 죽음의 억울함을 그나마 풀어주려면 수사를 멈추고 검찰 수뇌부가 사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쩡한 검사를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작에 동원했던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조리 차단해서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겁니다. 수사를 멈추란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아주 관련 뉴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네, 그렇죠.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져서 몇 가지 저희도 다뤄야 되겠죠? 예. 우선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제 정상회담 한 다음에 했던 공동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한 다음에 취재진의 질의응답 시간 가졌는데요. 이와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불식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면서 한국을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바로 말해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예.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 대놓고. 예. 물론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 언론이 처음 시작한 건데,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야당도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공격해 왔죠. 예. 거기 그런 얘기에 이제 중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한번 들어볼까요?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I can tell you that right now. 똑같은 말로 야당이 공격할 명분은 잃었다. 이 정도 의미죠. 예. 실제 미국이 이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겠죠. 언제나. 예. 하지만 그런 의미는 있다. 예. 그래서 요 문장은 앞으로도 계속 써먹히겠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국 미사일의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우선 도입할 미국 무기의 윤곽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제이스타즈 최소 4대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무기로 5조 정도 들 거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기 도입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탄도 중량은 풀고 무기는 사고 어차피 무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왔어요. 어차피 사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최신의 기술 무기를 도입하느냐 이거겠죠. 예.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국 FTA가 미국이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통상당국은 조만간 본격화될 개정 협상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은 일본에서 했던 발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FTA가 미국의 좋은 협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의 말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방문해서 했던 일들 보면 일본은 저런 굴욕을 겪어도 괜찮나 싶은 아주 웃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베 총리가 말하는데 중간에 끊고 그렇죠. 예, 자기가 말한다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보도 많이 났어요. 어제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예, 거기서도 찾아와서 읽어봤는데 아베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노력하는데 트럼프가 아베를 얼마나 막 취급하는가. 이 기사거든요. 예. 네, 굉장히 민망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전략적 노예 상태에서 비용을 치렀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트래티직 서브튜드. 예. 네, 전략적 노예 상태요. 네. 발음이 됐나요? 네. 예. 예속 상태. 예. 고급 단행이긴 한데 결국 맞아요. 딸랑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예. 충실한 조수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예를 드는 걸로 기사 가득 찼어요. 읽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베는 미일 간 정상회담에서 역대 가장 가까운 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트럼프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부른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골프를 같이 쳤잖아요. 예. 골프에서도 웃긴 장면 나왔었는데 골프를 같이 쳤는데 그 모자를 썼을 거 아닙니까? 예, 골프 그렇죠. 모자에다가 이제 쓰고 나서 둘이 각자 모자에 사인을 하는데 트럼프는 모자 챙 한가운데 너무 크게 썼죠. 한가운데 자기 이름을 크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베는 쓸 데가 없잖아요. 옆에 귀퉁이를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사진 봤는데 정말 웃깁니다. 기사 제목 자체가 트럼프의 충실한 조수 역할을 하고 있다. 로얄 사이드킥 뭐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여튼 뭐 기사 자체를 보면 야 이거 너무 이 기사 보면 일본인들은 정말 아베 정부를 규탄할 것 같다 싶은데 예, 그런 말은 일본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접대해봐야 소용없다. 트럼프는 예, 그냥 실무적이고 제대로 적심만 갖춰져서 대접하면 된다. 예. 정확하게 필요한 거 계산해서 주고받는다. 이런 겁니다. 예. 하여튼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한국에 가서는 톤다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예, 물론 오늘까지 일정했기 때문에 아직은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까지의 말폭탄을 터뜨렸던 전례에 비하면 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도 트럼프가 매우 자제했다라는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국회 연설만 넘어가면 예, 폭탄은 터뜨리지 않고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관련 뉴스가 많은데 이 정도 하죠. 뭐 중요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장면 두 가지는 하나는 친박단체가 트럼프 방문에 뭐랄까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 기여했어요.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흔들었죠. 예, 박근혜를 바람이 외쳤다고 내서. 하긴 하는데 어차피 뭐 트럼프 한국말 모르니까 자기가 환영한 줄 알겠죠.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예, 한미 정상회담을 친박단체가 도왔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협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윤모 전 비서관 등 3명을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체포했는데요. 전 수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심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분인데 예.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이제 전 수석의 연루는 나올 것 같고 이런 수사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을 긴장시킵니다 원래. 예. 현 정권의 정무수석까지 수사한다 하면 이게 현 정부에 타격을 줄 것 같은데 물론 수석이 직접 연루됐다면 타격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 자체는 야당을 매우 긴장시키는 기사죠 사실은.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내에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비판과 책임론에 대해서 모든 투덜거리면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관련해서 어제 뉴스공장에서도 유성엽 의원이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만찬에 초대됐던 정당의 대표들 중에 두 분이 못 갔죠.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랑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무슨 이유죠? 하나는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당한 외국에 선언을 있었고요. 안철수 대표는 일정 통보를 늦게 받았다 뭐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안철수 대표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수도권 3중 방어망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 국제 분쟁에 관심이 많아서 이 아이언돔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아이언돔 알아보러 갔나 보다 하고 일정을 찾아봤더니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회사를 갔어요. 예. 여기는 아이언돔 개발사가 아닙니다. 아이언돔을 라파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했고요. 예,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 경쟁에서 라파엘에서 졌어요. 예. 개발은 라파엘이 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이언돔 자체가 사실은 가자지구 하마스가 쏘는 단가가 몇십만 원짜리 집에서 조잡하게 만든 로켓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예, 탄도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잡한 로켓도 아이언돔이 제대로 방어를 못했다고 이스라엘 내에서 양심선언 같은 거 많았어요. 모티 셰퍼 뭐 이런 과학자가 라파엘에 근무하던 과학자거든요. 작동 안 한다고. 예. 미국 MIT 유명한 포스덜 교수도 아이언돔 작동 안 한다고 비판했었죠. 예. 저희랑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포스덜 교수 한번 인터뷰해야겠네요. 아이언돔 작동하는가. 여하간 두 양반이 못 갔다. 예, 예. 그런 경우가 그렇게 뭐 많지 않거든요. 정당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 정도 방문하면 만찬에 거의 100% 참석하는데 두 분이나 못 갔어요. 예,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요. 이번에 최소 9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또 사위인 제널드 큐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긴장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캐나다라고 첫 번째 사위가 연루됐잖아요. 예. 두 사람 다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게다가, 또 포함된 사람이 트럼프 그룹, 자기 회사죠.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그룹의 부회장이었던 변호사 있거든요. 마이클 코언, 예. 그거 어떻게 딱딱 말해줍니까? 예. 하여튼 자기 측근 인사들이 이제 대거 포함돼요. 여기서 가족들이나 부회장이 또 연루된 걸로 나오면 이건 이제 전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최순실 게이트가 그랬듯이 주변부로부터 다가오는 건데 미국 특검 안 봐주거든요. 예. 어떻게 될지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